대법원 2018도 2844 판결은 의사가 수술 뒤 환자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환자의 의료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를 함께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2018도 2844이고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이다.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피해자는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 뒤 통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백혈구 수치도 높았으며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심낭 기종과 종격동 기종 소견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한 수술 후 통증 정도로 가볍게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했고 이후에도 고열, 빈맥, 복통, 복부팽만, 가슴 답답함, 좌측 어깨 방사통 같은 중대한 이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정밀 검사나 적극적 처치, 전원 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수술 사실, 수술 동의서, 수술 부위, 사진, 간호일지, 과거 지방흡입 수술 사실, 체중과 BMI까지 게시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만큼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의사가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중대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설명, 치료, 전원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지가 문제였다. 둘째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사망한 환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이미 사망한 환자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법률 문제였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료 환경 아래에서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술 직후부터 계속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백혈구 수치 상승, 고열, 빈맥, 종격동 기종과 심낭 기종, 복부팽만, 어깨로 퍼지는 통증 같은 여러 위험 신호를 반복해서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사정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지연성 천공과 복막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정확한 검사와 관찰, 위험 고지, 적절한 치료 또는 더 전문적인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한때 퇴원을 원했거나 의사의 지시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더 중요한 법리를 밝혔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히거나 유추해서는 안 되지만 문헌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법체계,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전제 위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대상인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유는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단순히 살아있는 개인의 사생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의료제도 전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살아생전 형성된 의료상 신뢰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한 뒤에도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존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망한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비판은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와 책임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의사의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 현장은 원래 불확실성이 크고 모든 합병증을 즉시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의사의 판단을 후견지명으로 평가하면 책임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오진의 문제라기보다는 강한 통증과 백혈구 증가, 엑스레이 이상 소견, 고열, 빈맥, 반복 제네원처럼 중대한 위험 신호가 누적되었는데도 이를 계속 가볍게 본 사안이어서 이런 비판이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의료법 위반 부분에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비판이 가능하다. 법조문이 다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의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종합해보면 문헌에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과 체계적 해석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는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과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방어 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필요한 진료보다 법적 책임, 회피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에게 반복적 위험, 신호 앞에서 최소한의 경계와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의 보호 기능이 약해진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단 실패가 아니라 관찰, 설명, 검사, 전원 조치 전반의 지연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 인정의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비밀 누설 부분에서는 보호법익을 넓게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논쟁이 있다. 형벌법규라면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분명히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사망한 환자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다소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고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무분별한 공개는 유족과 사회 전체의 의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형사법적으로도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병태 생리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었다. 피해자는 단순한 수술 후 통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진행되고 그것이 심낭압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까지 발생해 사망하였다. 부검에서 소장 천공, 심낭 천공, 횡격막 천공이 확인된 점은 이 사건의 의학적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자료였다. 법의학적으로는 천공이 언제 발생했는지, 수술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복막염이 어떤 시간 경과를 거쳐 심낭압전으로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진단과 처치를 했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술 기록, 임상 경과, 영상 자료, 혈액 검사, 부검 결과를 종합해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학 수사 쟁점도 적지 않다. 첫째는 진료 기록과 전자 의무 기록 분석이다. 수술 기록지, 간호일지, 활력 징후 기록, 혈액 검사 수치, 엑스레이와 심전도 결과, 투약 기록, 퇴원 기록, 제네원 시간대를 모두 시간순으로 정확히 복원해야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둘째는 영상의학 자료와 부검 자료의 정밀 대조이다. 종격동 기종과 심낭 기종이 실제로 얼마나 분명했는지, 평균적인 의사가 이것을 위험 신호로 보아야 했는지, 부검에서 확인된 천공 부위와 임상 증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문 감정으로 분석해야 한다. 셋째는 디지털 포렌식이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게시했는지, 게시된 파일이 병원 내부 자료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삭제나 수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게시글 작성기기, 업로드 시각, 파일 메타데이터, 캡처본의 진정성도 모두 중요하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과오와 의료정보 유출이 결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의학과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작동해야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정리하면
대법원 2018도 2844 판결은 의사가 수술 후 반복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위험 신호를 놓치고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동시에 사망한 환자의 의료 정보도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 의료법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 비밀, 사후 인격적 존엄, 의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함께 보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다만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의료인의 방어 진료 우려, 사망자 정보, 보호 범위의 한계 같은 논점은 여전히 토론의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의료형사법에서 의사의 사후관찰 의무와 환자,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하게 확인한 대표적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